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영덕 쪽에서 받은 문자에 의하면 동해안 수온이 수면에서 1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0m에서 한 13도라고 찍혀 있습니다. 저희들 다이빙 시작할 때 같으면 지금 5mm 웨수도 있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온입니다. 요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차가운 물에 아직도 많은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버들 중에는 최근에 이 PFO 시술을 받은 아주 멋진 다이버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수술 끝나고 한 2주 후에 어딘가 다이빙 여행을 가기 위한 계속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수술 받았는데, 잠깐만요. 수술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지나야 다이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 PFO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거의 바로입니다. 물론 한 1, 2주 동안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빙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댄에서 이 PFO에 대한 어떤 소개 책자 같은 거요, 팜플렛 같은 게 하나 나와서 그 파일을 SNS에서 좀 공유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이미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하고 섞어서 한번 PFO 수술 후에 언제 다이빙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인지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PFO의 해부, 그 다음에 PFO를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가지는 감압 질환에 대한 위험 요인, 또 다이버에게는 이것이 어떤 효과, 충격을 주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이빙 해도 되는지, 만약에 다이버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다이빙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를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해부는 사실은 워낙 여러 번 제가 SNS에 또한 이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버블이 원래는 밑으로 실로 가서 폐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좌측 심방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이버의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PFO 원형 공개존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심장을 전문하는 의사분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지 질병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질병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이버들에게 워낙 좀 강력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PFO가 다이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게 됐습니다. PFO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논문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냥 딱 숫자로 제시해서 27%, 전 인구의 27%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친구분들 4분이 앉아 계시면 그 중에 한 분은 PFO가 있습니다. 그 전체 인구에서 한 6% 정도는 이 PFO가 심각하게 큽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감압병을 일으키기가 더 쉽겠죠. 그러나 이것이 심방결손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질환, 해부학적인 질환이 아니고 PFO에 속한다면 좀 커도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PFO가 감압 질환을 더 잘 일으키게 되는가 하면요, PFO가 너무 클 때, 아까 7%도 사실은 많이 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면 상승하다가, 즉 다이빙을 마치고 내가 충분히 내 몸에 이제 질소를 먹은 다음에 상승을 시작하면 서서히 조직 속에서 그 질소 버블이 빠져나와서 정맥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올 때 정맥 혈류로 들어와서 이제 우측 심방으로 오는데, 이때 내가 다시 하강을 합니다. 왜? 저 밑에 갑자기 큰 전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큰 고래상어가 지나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내려갑니다. 이때 압력 평형을 발사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버블이 좌측 심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전체 몸 순환으로 들어가서 감압병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상승하다가 다시 발사발을 하거나, 혹은 정맥 내에 너무나 많은 버블이 있으면 이것이 심방으로 와서 폐로도 가지만 피해포 쪽으로 강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직 속에 질소가스가 너무나 막 포화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역시 정맥 속으로 그 기포를 많이 내보낼 거고, 또 그 기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이버들에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영향, 충격이 있는가 하면요, 이 PFO가 있는 다이버는 없는 다이버에 비해서 약 2.5배, 즉 250%죠. 그 다음 PFO가 있는 다이버에서 신경 정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400%, 4배입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감압병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뭐 10,000번의 다이빙을 했을 때 서너 명밖에 안 걸리죠. 그 정도니까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PFO가 없는 다이버에 비해서는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다이빙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 그러고 내가 한 번쯤 뭐 감압병을 앓았어, 이 PFO 때문에. 나 다이빙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그게 아니고 조금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다이빙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그것보다 만약에 정상이 재발을 하면 차라리 PFO 수술을 하고 다이빙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제가 댄하고 그 연계가 돼서 일하고 있을 때 부천의 세종병원하고 이 기획을 해서 다이버들 상대로 PFO 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 검사 이후에 감압병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PFO 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분이 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 받으신 분, 우리 청보님, 자꾸 이렇게 서둘러서 다이빙 가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3개월 동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좀 참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한 번 더 이 심장 그 초음파를 해서 버블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또 그때쯤 되면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에서 혈소판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은 복용을 중단했을 때 다시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아스피린도 먹는데 뭐 거의 아스피린을 이제 뭐 평생 먹습니다. 저도 지금 아스피린 먹은 지가 35년째인데요. 이 아스피린은 다이빙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 앞에 이야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단 PFO 수술 받으신 분은 충분한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FO 시술 후에 다이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PFO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